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인트로메딕 되겠습니다. 하한가를 꽂아버렸던 상태라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수급에 대한 포인트, 감자 결정과 주식 분할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주가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. 12월 7일서부터 12월 28일까지 주권이 정지가 되는데 그 사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이슈들이 또 악재로 몰리게 되면 약세 흐름들을 좀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감자를 결정하는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본금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약간은 마사지가 돼요. 그래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만성 적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. 게다가 뭐 신규 제품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28억 정도가량 적자를 봤던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보다도 매출액도 줄고 하다 보면 기업의 어떤 재무지표 상태에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자본금이 좀 늘었었는데 이 자본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좀 더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자본 잠식을 막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최근 내 규정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한번 거래가 정지돼 버리면 풀려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 기업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한번 손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상장만 돼 있다라고 하면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망상 적자 구조를 상장 유지를 위한 조치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. 현재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급락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첫 번째로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다시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상장한 이후에 재상장하고 나서도 주가 수급은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번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거에도 근데 연말만 되면은 인트로메딕이 꼭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고 작년도 말에도 그 좋았던 작년도 말에도 12월 달까지는 마지못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금 그 올해 1, 2, 3월 달에는 다시금 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. 그랬던 상태에서 어렵게 올렸던 주가인데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어제 저녁 때 나오면서 상당히 그 하락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리고 하한가 잔량 수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00만 주가 거래가 됐었는데 시간대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빠르게 하한가를 재웠거든요. 그리고 하한가 잔량이 119만 주예요. 이 정도면 내일자는 풀립니다.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큰 변화는 없어요. 오늘 유안타랑 삼성창고에서 매도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오히려 춤에 들어가는 양상인데 이걸 지금 타이밍에 급락주들을 반등을 노리고 추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시장 자체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짧고 그 다음에 기회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주강이다. 그러면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반등이 짧게 나오는데 그 뒷구간대가 또 밀려버려요. 그러니까 연속된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냐. 물론 작전은 이런 거죠. 춤에 태워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반등 넣었을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세워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래량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거든요. 그리고 한가 잔량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금 반등을 줄 가능성은 이때 그 구간이나 반등이나 폭 자체가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1, 2% 빠져버리는 이런 장세에서는 호재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. 호재가. 그래서 자본 감소, 자본을 줄이고 이 자본 잠식이 50% 이상가량 진행이 되면은 거래가 또 정지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. 그런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금 재상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때도 재상장한 이후에도 수급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종목 자체가 한번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2배짜리 파동은 또 쉽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도쯤에
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몰리 볼 게 아니라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복수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하락세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반등은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추매를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반등이 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그 자리에서도 못 팔면은 최근에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처럼 최근에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처럼 예를 들어서 뭐 K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도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개파락했다가 양봉은 났는데 이 장대봉이 나왔을 때 못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. 다음날에 또 개파락이 나오니까. 그러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저런 식의 양봉이 전개되면 오늘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.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경남스틸, TBC 다 마찬가지입니다. 또 지수 탓만 또 하기도 그래요. 아무리 지금은 발버둥을 치려고 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. 행여나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서 들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대응이 안 되고 또 소중한 자금들 녹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너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하고 난 다음에 증시에 대한 안정,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 수급에 대한 안정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새 판을 한번 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심이 좀 크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일정들 확인 필요하고요. 이 일정들도 변경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추가적인 공시들 확인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